안녕하세요, 삼촌 이모들. 오늘도 10,000원 지하철 타고 출근해서 상사 눈치 보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알람 5분만 더 하다가 뛰쳐나간 거 다 알아요. 그렇게 힘들게 벌어온 소중한 월급.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이 밤잠 설칠 만한 무시무시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원시인으로 돌아가서 냇가에서 팔뚝만한 물고기를 잡았어요. 와, 대박. 힘도 엄청 세고 싱싱해요. 오늘 저녁은 파티다. 신나겠죠? 근데 이 물고기 일주일 동안 안 먹고 방구석에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코를 찌르죠. 팔이 꼬이고 구더기 생기고 결국엔 쓰레기통으로 슝 버려야 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오늘 내가 땀 뻘뻘 흘려서 얻은 이 가치, 이 노력을 어떻게 하면 썩지 않게 1년 뒤, 10년 뒤까지 보관할 수 있을까요? 물고기는 썩고 사과는 시들고 쌀도 오래되면 벌레 먹잖아요. 그래서 인류는 고민 끝에 발명품을 하나 만듭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저장하는 마법의 배터리. 그게 바로 돈, 머니이에요. 처음엔 조개 껍데기나 소금 같은 걸 써봤는데 영 별로였어요. 그러다 찾아낸 끝판왕이 바로 황금입니다. 이 녀석은 진짜 물건이에요. 땅 속에 1000년을 묻어놔도 녹슬지도 않고 색도 안 변해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아무나 뚝딱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희소성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아, 내가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걸 금으로 바꿔두면 나중에 늙어서도 굶어 죽진 않겠구나. 금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인류가 찾아낸 가장 안전한 신뢰의 저장고였던 셈이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금의 치명적인 단점, 바로 무겁다는 겁니다.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으려고 금괴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어우, 바지가 줄줄 내려갈걸요? 이때 구세주인 척 등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금세공업자, 지금 은행의 조상님들이죠. 이 아저씨들이 튼튼한 금고를 지어놓고 사람들을 꼬십니다. 에이구, 무겁게 그걸 왜 들고 다녀요? 여기 맡기세요. 대신 제가 이 보관증을 드릴게요. 이거 가져오면 언제든 금으로 바꿔줍니다. 사람들이 써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종이만 쓱 건네주면 거래 끝. 세상은 종이돈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아주 편리하고 좋았죠. 이 사기극이 시작되기 전까지는요. 금고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금을 맡기기만 하고 찾으러 오지는 않는 거예요. 다들 종이 보관증끼리만 주고받고 노네? 여기서 악마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야,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데 금괴 없는 금까지 보관증을 써서 빌려주면 떼돈 벌겠는데? 충격적이죠? 금괴는 금이 100개밖에 없는데 보관증은 1000개를 써서 사람들한테 이자 받고 빌려준 거예요. 없는 돈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바로 그 어렵다는 부분 지급 준비 제도의 시작이자 역사상 최대 대국민 사기극의 탄생입니다. 시간은 흘러 1971년 운명의 날이 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폭탄 선언을 해요. 이제부터 달러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줍니다. 배짜이세요? 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전까지 종이돈은 금 교환권이라는 실체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정부의 약속 하나만 믿는 종이 쪼가리가 됐다는 거예요. 돈을 찍어내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 박살 나버린 거죠. 이때부터 전 세계 정부와 은행은 신이 났습니다. 경제가 좀 어렵다? 돈 복사기 위잉! 전쟁해야 한다? 돈 복사기 위잉! 은행이 망할 것 같다? 또 위잉! 어른들은 이걸 양적 완화니 경기 부양이니 어려운 말로 포장하는데요. 제 눈엔 그냥 물타기로밖에 안 보여요. 진한 사골 국물에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엔 그냥 맹물이 되잖아요. 돈도 똑같아요. 계속 찍어내면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짜리의 힘은 점점 약해져서 맹탕이 되는 거라고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어제 1,000원 하던 과자가 오늘 2,000원이 됐어요. 과자가 더 맛있어졌나요? 과자 양이 2배로 늘었나요? 아니죠. 과자는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가 반토막 난 거예요. 사람들은 아유,
물가가 올라서 살기 힘드네라고 한숨 쉬는데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물건값이 비싸진 게 아니라 돈이 쓰레기가 되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정부가 여러분한테 오늘부터 세금 20%더 내세요 하고 고지서 보내면 난리 나겠죠? 머리띠 두르고 시위하고 폭동 일어날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돈을 마구 찍어서 돈 가치를 20% 떨어뜨리면요. 아무도 화를 안 내요. 그냥 세상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정체입니다. 가장 비겁하고 가장 은밀하고 저항할 수 없는 투명 세금. 성실하게 저축만 하는 착한 사람들의 구매력을 몰래 훔쳐서 돈을 찍어낸 사람들의 뱃속을 채워주는 시스템인 거죠. 더 억울한 거 알려드릴까요? 경제학에는 캔틸론 효과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새로 찍어낸 돈은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갈까라는 거예요. 자, 샴페인 타워를 상상해 보세요. 꼭대기에서 물을 붓습니다. 가장 먼저 물을 마시는 건 누굴까요?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바로 정부, 은행, 그리고 그들과 친한 대기업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이 아직 시중에 풀리기 전이라 물가가 오르기 전 가격으로 빌딩도 사고 주식도 사고 땅도 사요. 쇼핑 대박 나는 거죠. 그럼 그 물이 흘러 맨 밑바닥에 있는 여러분한테 도착할 때쯤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시중에는 돈이 넘쳐나서 햄버거 값, 버스비, 집값 다 폭등해 있습니다. 우리는 찔끔 오른 월급 쥐고 미친 듯이 오른 물가를 감당해야 해요. 쉽게 말해서 먼저 먹는 놈이 임자고 늦게 온 우리는 설거지만 한다는 뜻이에요. 부자가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건 기분 탓이 아니에요.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아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아빠 진짜 성실하거든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적금 넣어요. 근데 이상해요. 10년 전보다 연봉은 올랐는데 삶은 더 팍팍해졌대요. 예전엔 5년 모으면 집을 샀다는데 지금은 30년을 숨만 쉬고 모아도 서울에 화장실 하나 못 산대요. 왜 그럴까요? 아빠가 게을러서? 노력이 부족해서? 아니요. 아빠는 녹아내리는 얼음 위에 집을 짓고 있어서 그래요. 현금이라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녹아내리게 설계돼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현금만 모으니까요. 반면에 진짜 부자들은요, 현금을 절대 안 들고 있어요. 돈이 들어오면 바로 부동산, 주식, 금,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 바꿔버려요. 왜냐? 돈은 버튼 하나로 무한대로 복사할 수 있어도 강남 땅이나 비트코인은 복사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걸 자산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열심히 쳇바퀴를 굴리며 월급 모을 때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게임의 룰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고요. 자, 삼촌 이모들. 듣다 보니 억울해서 눈물 나려고 하죠. 그렇다고 포기하면 진짜 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았잖아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둑이 어디 숨어 있는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내 소중한 피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권력자가 마음대로 인쇄 버튼을 누를 수 없는 것으로 도망치세요. 이걸 경제학 용어로 희소성이라고 해요. 누군가 더 필요해 하고 뚝딱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신이 만든 금이든 수학이 만든 디지털 금이든 아니면 정말 좋은 입지의 부동산이든 상관없어요. 핵심은 복제 불가능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뚫린 독에 붓지 마세요. 아무리 물을 빨리 부어도 구멍이 더 크면 언젠간 말라 죽어요. 구멍이 없는 단단한 그릇을 찾아서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저장하세요. 세상은 성실한 사람을 배신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슬프지만 인정해야 해요. 하지만 눈을 뜬 사람에겐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남들이 종이 줍느라 바쁠 때 여러분은 진짜 보물을 모으세요. 개수가 정해진 것,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방주가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요. 여러분의 부는 지금 어디에 저장되어 있나요?
녹아내리는 얼음 위인가요? 아니면 단단한 바위 위인가요? 지금까지 어른들보다 조금 더 똑똑한 꼬마 경제학자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